안녕하세요, 모터플렉스의 김경수입니다. 제가 오늘 만난 차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새로운 전기차죠, EQE입니다. EQE는 메르세데스 벤츠 EQ 브랜드의 중형 세단이죠. EQE, 그러니까 E클래스 전기차라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차체가 보면 5m가 약간 안 되는, 다시 말하면 4,965mm인가요? 그 정도 차체가 되고 있고요. 차폭이나 뭐 높이나 이런 것들은 기존 그 중형 세단 크기 그대로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전기차답게 그 배터리를 차체 바닥에 깔므로써 해서 휠베이스가 굉장히 늘어났다는 거죠. 휠베이스가 거의 3m가 넘는 3210mm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 E클래스, 그걸 뛰어넘어서 S클래스의 휠베이스를 뛰어넘는 이런 정도의 휠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전기차의 장점을 아주 잘 살린 차죠. 자, 차체가 전반적으로 보면 하나의 어떤 아크 형태를 그리고 있습니다. 아크 형태를 그리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공기역학적으로 잘 설계가 되었다는 뜻이죠. 공기역학적으로 잘 설계가 됐기 때문에 CD 개수는 0.22라는 CD 개수를 뽑아냈습니다. 굉장히 공기역학적이죠. 저희가 이제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면서 한번 주행을 해봤는데 풍절음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굉장히 눈에 좀 띄었고요. 저희가 보니까는 휠은 여기 이제 파란 살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전기차라는 어떤 특징을 좀 잘 잡아낸 그런 휠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타이어는 피렐리 피제로제를 쓰고 있습니다. 전면부는 기존의 전기차답게 그릴은 사실 좀 막혀 있고요. 그 다음에 EQ 브랜드답게 저희가 EQS에서 봐왔지 않습니까? 그 전면의 모습 그대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이트는 디지털 라이트가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조사각이나 이런 것들을 상황에 맞게 잘 정비를 해서 맞춰주고 있어요. EQS를 저희가 먼저 봤는데 EQS하고 약간 다른 거는 EQS는 여기에 이제 데일라이트가 하나 더 들어가는데 여기는 안 들어갑니다. 그런 점들이 약간 다르고요. 전반적으로 앞에가 좀 확 떨어지면서 이렇게 아크 형태로 이렇게 뒤까지 한 번에 이어지는 그런 라인들이 굉장히 좀 눈에 띄는 모습이에요. 네, 저는 이제 EQE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자, EQE는 기존의 EQS의 인테리어를 그대로 좀 약간 다운그레이드 시킨 형태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여기 센터 터널이 이렇게 쭉 가면서 뒤편까지 이어지는데 여기는 이제 약간 플로팅 타입으로 좀 띄워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12.3인치인가요? 12인치 정도 되는 이제 인포테인먼트가 들어가 있고 계기판도 이렇게 이제 돼 있죠. 그리고 요거는 사실 스타트 스톱 버튼이긴 한데 좀 그렇게 모양이 이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기존에 봐왔던 벤츠의 전통적인 스티어링 휠 그대로고요. 나머지는 요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매끈하게 잘 처리가 돼 있어요. 그리고 없는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자, 첫 번째, 선글라스를 넣어놓는 집이 없습니다. 선글라스를 넣어놓을 수 있는 그릇이 없고요. 그 다음에 그릇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내가 선글라스 넣어놓는 곳이 없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잡는 핸들 도어 캐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프레임리스 도어를 달고 있기 때문에 프레임이 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것들은 없고, 또 있는 것들은 뭐냐면, 자,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주행 모드를 결정을 할 수가 있죠. 주행 모드를 결정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클레버해요. 똑똑해요. 여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EQE의 충전 상황을 나타내는 바 게이지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이 차가 1억 160만 원입니다. 부가세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게 좀 플라스틱이나 이런 감들이 중간중간에 막 섞여 있어서 막 엄청나게 고급스럽다라는 느낌까지 들지는 않습니다. 회생제동은 여기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 이제 패들 시프트로 이제 조절을 하게 되는데, 패들 시프트로 이제 조절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EV6나 뭐 아이오닉 5에서 봤었던 그 회생제동의 단계를 3단계로 조절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뭐 강한 거, 약한 거, 그 다음에 회생제동 없는 거, 이렇게까지만 조정을 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하지만 뭐 쓰임새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마련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뭐 헤드룸이나 숄더룸 이런 것들은 잘 마련되어 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는 벤츠 EQE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네, 이제부터 이제 시승을 해볼 텐데요. 자, 여기 이제 원주에서부터 성수동까지 이제 한 150km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그 차량 스펙을 아까 이제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차는 461km를 갈 수 있는 주행거리를 인증받았습니다. 국내에서요. WLTP 기준으로는 한 660km 정도 갈 수 있는데, 국내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죠. 그 국내 조건이 까다로운 것 중에 하나는 그 5사이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국내 그 온도에 맞춰서 그 공조 장치를 좀 더 과격하게 트는 조건이죠. 다시 말하면 한여름에는 에어컨을 제일 세게, 그리고 한겨울에는 히터를 제일 이제 따뜻하게 이제 틀어놓는 그 방식을 이제 채택하고 있는데, 여기에다 이제 고정값을 하나 더 넣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떨어지죠. 그래서 660km 주행거리가 한 460km까지 줄어드는데, 저희가 출발할 때 한 80% 충전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한 500km 조금 넘게 갈 수 있다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주행거리를 너무 과격하게 깎는 건 과연 소비자한테 적당한 그 적정한 정보를 전달해 주는데 옳은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EQE는 일단 제가 앉아 보니까 실내 그 시야가 약간 높습니다. 그 배터리를 바닥에 깔고 있는 그 전기차들 같은 경우에 거의 공통된 어떤 시야를 보이는데, 이 차도 그 상당히 이제 시야가 높고 안정적으로 움직여요. 그리고 주행 모드는 여기 이제 다이나믹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레터링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ECSI 뭐 한눈에 봐도 아시겠죠? 에코, 컴포트, 스포츠, 뭐 인디비주얼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독일 계통의 그 차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 주행 모드 작동 방식이에요. 또 하나는 그 저희가 이제 그 이렇게 엑셀링 그 페달을 밟을 때마다 여기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제 그 쭉 둘러져 있는데, 이게 색깔이 계속 변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컴포트 상황에서는 뭐 파란색, 흰색이 번갈아서, 그리고 좀 스포츠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페달링을 좀 과격하게 할 때인 거죠. 그 상황에서는 이제 붉은색으로 이렇게 좀 나오고 있어요. 자, 이 차는 최고 출력이 215kW입니다. 215kW를 마력으로 환산하면 280마력 정도 됩니다. 288마력? 그 정도 되는데, 자, 그 정도 되는 힘이라고 그러면 웬만한 사람도 다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정도의 힘이에요. 자, 그리고 최대 토크는 56.5Nm입니다. 전기차답게 그 토크가 상당하죠. 초반에 이렇게 밀어주는 힘이. 왜 그러냐면 독일차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전기차라는 어떤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 무게를 초반에 감당하려면 그래도 초반에 토크는 좀 쏟아놔야 되지 않겠냐라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차의 정지 상태에서 100km까지의 어떤 가속력은 한 6.7초대를 보이고 있어요. 그 정도면 2000cc 트윈 터보 엔진을 달면 그 정도 가속력을 대략 보이거든요. 5초에서 6초대. 그러면 이 차는 엔진차로 따지면 2리터 트윈 터보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계속 시승을 하면서 느껴지는 거는 이 차가 1억이 넘는다는 사실이에요. 자, 1억이 넘는 벤츠인데 300마력 안 되고 그 정도다. 이게 조금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하지만 그 벤츠는 판매에 있어서 대단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뭐 차가 없어서 못 팔지 뭐 상품성이 나쁘거나 뭐 그래서 차를 못 파는 브랜드가 아니거든요. 전국에 판매점만 한 64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차를 판매를 하기 때문에 또 브랜드가 탄탄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보면 어떤 차라도 저는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다 라고 저는 보여져요. 네, 이 차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억 160만 원입니다. 굉장히 그 고가로 나왔는데 내년에는 이 차의 어떤 포매틱 그리고 AMG EQE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새롭게 라인업이 이제 커질 것 같은데, 지금은 고를 수 있는 차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벤츠 EQE 350 플러스. 사륜구동이 아니에요. 포매틱이 없으니까.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포매틱이 나오고 이제 EQE, AMG EQE도 나온다라는 정보를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이 차가 이제 국내에 상륙을 하면 이제 상륙했죠. 이제 어느 정도 판매가 될지는 이제 사실 공급량에 따라서 이제 판매가 날 것 같은데, 판가름이 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 차급에 어떤 대항할 만한 특징적인 차들이 거의 없습니다. 전기차로서의 세단을 기다렸던 분들은 아이오닉 6를 이제 보시겠지만, 사실 그 차는 EQE의 경쟁 상대가 아니죠. 그렇다면 테슬라 모델 S나 이런 정도의 차들이 이 차하고 좀 붙어볼 만한데요. 아무래도 테슬라는 사실 여러 이제 판매 이제 확고하게 이제 팬층이 있고, 벤츠도 이제 확고하게 벤츠의 어떤 그 고객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판매 네트워크나 정비망 이런 것들이 벤츠가 훨씬 더 충실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사실 공급량에 따라서 판매량이 결정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이 차의 상품성이나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크게 지금까지 벤츠가 걸어왔던 그것처럼 염려할 만한 것들은 그렇게 없다. 그런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끝까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차가 1억이 넘는 차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좀 플라스틱 소재들이 많아. 그런 점들이 조금 아쉽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중형 차급인데 1억 정도를 쓸 수 있는 분들이라고 그러면 좀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 이 차를 구매할 것 같은데, 인포테인먼트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작하기가 좀 배워야 되는 시간이 좀 많이 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여러 가지 좀 장점들이 좀 많이 있고 단점들은 조금 있습니다. 그런 점들만 좀 이제 가려서 이제 구매를 하신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구매가 될 것 같아요. 차는 좋습니다. 비싸서. 네, 지금까지 벤츠 EQE를 시승했는데 여러분 어떠셨나요? 굉장히 휠베이스도 넓고 주행거리도 되게 길어서 저는 굉장히 실용적이면서도 또 럭셔리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차라고 느꼈습니다. 몇 가지 부품들 중에 손에 닿는 부품들 중에 플라스틱감 이런 것들이 좀 느껴져서 조금 아쉬운 감이 있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차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멋있고 그리고 상품성도 훌륭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고요. 다음 시간에 한번 더 좋은 컨텐츠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